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이 끌려가 일했던 하시마 탄광, 군함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영화로도 군함도가 이번에 개봉돼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영화라는 건 아무래도 화면을 만들다 보니까 상상력이나 허구가 더해지기 마련이고 진짜 군함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군함도의 역사적인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무려 27년을 취재 그리고 집필에 몸을 바친 작가가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난해 발간됐던 소설 군함도의 한수산 작가를 오늘 전화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일 궁금했던 거는 27년 전 도쿄 고 서점에서 일본인 목사가 썼던 책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충격을 받으시면서 이것을 이제 집필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시던 그 순간 기억나십니까? 지금 와 생각하면요. 그 예. 책을 만났다는 걸 무슨 운명처럼 느껴져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몰랐나 하는 거. 우리가 히로시마 그러면 원폭 토하지로 알고 있는데 나가사키에서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단 말인가 하는 것 때문에 경악을 했고요. 그때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실제 조선이니까 한국인이죠. 한국인 그 서정우 씨라는 분이 그 실제 피해 현장에 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과 함께 현장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군함도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섬을 돌면서 이제 여기서 뭘 했다, 여기서 뭘 했다, 여기에 뭐가 있었다 이런 걸 쭉 자세히 듣게 되죠. 사진을 찍으며 녹음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 취재를 도와줬던 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으로 그때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은 써질 수 없는 소설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 만나셨던 피해자 서정우 씨 지금 이건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죠? 책이 나와서 제가 한국 책을 들고 갔더니 2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1년 반 좀 2년 다 된 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사연은 어떤 거였습니까? 서 선생님. 참 그 많은 게 있습니다만 배고프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왜냐하면 징용공 그러면은 나이가 든 사람으로 생각하는 하도 요새 징용 피해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 그렇죠. 90세가 되는 분들이 되게 할아버지들을 뵙게 되니까. 네, 영상에 나오니까 할아버지들이 끌려갔었나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19살, 20살들이 끌려갔거든요. 그 혈기왕성할 때 배가 고팠다는 것처럼 비극이 없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방파제를 걷다가 한생이 여기 좀 앉읍시다. 그래.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저를 가리키면서 저쪽이 조선이다. 내 고향이 저기에 있다. 근데 여기서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일이 힘들고 뭐 잠도 못 자고 벌레들에 깨물리면서 그 열악한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몇 번이나 여기 이 방파제에 섰었다 하면서 바닷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쭉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쭉 흐르죠. 그때 그 쓰라린 마음들 좀 잊혀지지가 않죠. 그리고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되죠. 그 저쪽이 조선이다, 저기가 내 고향이다 하는 이 장면만 내가 소설을 쓸 때 첫 장면을 꼭 넣으리라. 그래서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 그 소설 군함도까지 첫 장면 완전히 그 얘기였습니다. 저쪽이 고향이다, 저쪽이 조선이다 하는 얘기를요. 지금 배고프단 말씀하셨는데 흔히 하시마 분원 탄광 얘기를 할 때는 그 한글로 벽에다 긁어서 이게 글을 남긴 배고프다, 엄마 보고 싶다 이 장면을 흔히 얘기하는데 그럼 이건 그 탄광 벽에 있던 겁니까? 그거는요.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도 자꾸 그런 거에서 일본인들도 무슨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터지던데 어떤 그 빌미를 주면서 원천적인 걸 너희들은 날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만들게 하거든요. 그거는 하시마 탄광 즉 군함도에서 있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낙서라든가 사진들이요. 그건 홋카이도라든가 그런 찌꼬라든가 다른 탄광 쪽에 다른 탄광에서 있었던 것들이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확한 자료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글씨 낙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사진이나 일본인 광부들 사진을 조선인 광부들이라고 찍어서 이렇게 어딘가에 내놓으면은 바라디들 다 조작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또 빌미가 되는군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는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철저히 교차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검증을 거쳐서 또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주장할 때만에 일본이 아무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들도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설픈 추론이라든가 또는
근거 자료 없는 얘기들에 우리가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꼭 그런 사태들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작은 꼬투리를 가지고 전체 사실을 우리를 보고 날조다, 왜곡이다, 너희들이 더 나쁘지 않냐 하는 식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야말로 좀 큰일이죠. 그런 건 진짜 안타깝네요. 예. 네네. 근데 이번 유승환 감독의 군함도라는 영화는 선생님 걸 원작으로 한 건 아니죠. 나름 네, 다른 아닙니다. 스토리인 것 특히 같습니다. 유 감독하고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일찍이 만났었어요. 예. 뭐 아주 오래전에. 그때도 제 소설은 소설 군함도는 군함도를 끌려간 그 사람들이 양아삭기로 나왔다가 피폭을 당하는까지를 그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못 그리겠다 그런 얘기를 피폭까지는 했어요. 아니고. 그래서 네. 자기는 군함도 얘기만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영화가 나오길 바란다.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영화가 이제까지 한 편도 없었다는 건 우리 문화 쪽에 일하는 사람들 부끄러움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군함도에서는 주인공들이 이제 군함도를 탈출하는 이제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죽어야 나갈 수 있는 섬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진짜 탈출자가 있었나요? 조선의 경우는 어땠냐면요. 뭐 나무 등거리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휘저 나가는데 네. 이 기류가 이 섬이 조류가 이렇게 빙빙빙 도는 특이한 곳이에요. 그래서 네. 나가다가 붙잡히게 된다 또는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걸 발견됐을 때 그래가지고 일본인들 기록에 보면은요. 이건 전 기록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은 예. 그 타고 쫓아나간 그 감시원들 말하자면 그것도 다 이쪽 직원이겠죠. 예. 광업소 직원들이 그 노 같은 걸로 때려서까지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나무 조각 하나에 의지해서 헤엄쳐 가는데 그렇죠. 뒤에서 그래서 배를 타고 쫓아와서. 목숨 건다는 게 바로 그런 거겠죠. 네. 그런 고난의 날 얘기들이 실제 나옵니다. 군함도가 2015년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됐습니다만은 네네. 강제징용과 강제노동에 대한 기록들은 뭐 거의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는 두 뒤져봐야 가지가 될까요? 있어요. 예. 말하자면 뭐랄까요. 먼저 우리 정부나 우리 언론의 대응이 미숙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중에 첫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강제 징용을 해와서 강제 노동을 한, 강제 사역이 된 그 아주 범죄적인 노동을 자행한 곳이 어떻게 문화유산이 됐느냐 하는 게 우리의 논리였거든요. 그건 당연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영국 리버풀에 있는 노예시장, 이거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아하, 왜? 예. 인류가 저지른 이 범죄적 문제는 후대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그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거예요. 야만의 증거군요. 예. 그럼요, 네. 또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복역했던 그 조그만 감방, 그 다음 문화유산을 지정한 이유도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무슨 걸 했어야 되냐면 그걸 적시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예. 일본이 군함도에도 그 팻말 붙이고 안내문에도 전부 그거 쓰고 여기서 조선인이 500명에서 1000명까지가 강제 노예 해줬었다. 그리고 가혹한 15시간의 노동을 했다. 하는 걸 적도록 했어야죠. 근데 이건 뒤로 미룬 채 지금까지도 자꾸 언론이나 정부 차원에서 강제 노역을 한 거기가 어떻게 문화유산이 되느냐 하는 건 이건 우리의 작전 아주 거대한 건 아주 믿습니다. 예. 군함도에다 침략과 만행이라는 그걸 딱지를 적도록 붙여야 했어야죠. 되는데 네. 그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해설한다는 것이 여기가 낙원이었다고 있거든요. 예. 일본인들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끌려간 조선인들에게는 지옥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갈라서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과거의 진실에 눈 떠서 미래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럼요. 한 주인공이 원폭을 맞고 사흘 동안 원폭을 맞았는데 원폭을 맞은 줄 모르고 피 흘리며 돌아다녀요. 그러다 죽는데 이것도 실제 있었던 증언에 의한 겁니다. 한국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그 대사로 그런 걸 하죠. 오늘 우리의 후손들하고 우리를 잊지 말아라. 우리를 잊는다는 건 희망을 잃는 것이다 하는 대사를 집어넣었었죠. 죽어가면서 그 말을 하는. 저는 그 나가사키 피폭 현장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병원으로 막 옮기다가 갑자기 조선말로 물 좀 주세요라고 하면 조선인이라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 장면. 네, 참. 그건 일본인들이 뭐 그림으로도 그 비극적인 장면을 그림으로도 그렸고 책으로도 썼고 뭐 했습니다. 뭐 작가나 화가들이 계신데 다 쳤는데 일본 말이 나오지 않죠. 몇 마디 안 하는 일본 말도. 예. 그럼 물 달라고 물 주세요. 엄마 어머니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놈 뭐 하는 거야? 이거 조선말 쓰는 건 조선징하냐? 그래갖고 버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래 자료를 들이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죠. 미쓰비시 조선소의 그 부장급 간부가 쓴 증언서에 보면은 그 징용을 간 한국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일본인들은 이제
다니면서 구출하고 들것을 실어 나르고 뭐 주먹밥을 나눠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쭉 노고를 썼어요. 그 간부가요. 그래놓고 맨 끝에 가서 딱 세 줄이 그런 게 나옵니다. 주도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젊은 조선징용공 제군들의 활약을 잊을 수는 없어요. 하는 감사의 말을 달아요. 딱 세 줄을요. 그걸 보고 그냥 눈물이 울컥했었어요. 그냥 한국인은 조선인은 그때 간 사람들 인간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걸 그린 게 군함도란 소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탄광에서 탈출해 나가는 이제 이야기가 군함도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원폭, 피폭 당시와 한국인들의 인간, 휴머니티를 살린 그 장면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유승환 감독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여러 감독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잊지 말할 것은요. 이게 첫 영화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를 다룬. 이제까지 노동자를 다룬 영화 한 편도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다룬요. 일본이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러고 뭐 언론에서 뭐라고 이 영화를 뭐 비방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제 하는 모양인데 매년에도 나오고 후년에도 나오고 10편, 100편 나올 때 이제 그 말을 못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현시켜야죠. 문화인들이 책무가 거기에 있는 거죠. 소설로,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또 시로 뭐든지 막 나와야. 뮤지컬로도 나오고 연극도 하고 과거라는 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거의 희생자가 됐던 분들에 대한 회원이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무슨 길들을 자꾸 만들어가야죠. 그게 우리 후대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아무튼 27년의 지난한 수고가 결국 이렇게 결실로 하나둘 맺어져서 정말 좋습니다. 소설 군함도의 작가 한수산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